우리 지난 시간에 끝날 때쯤 했던 거가 뭐였냐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하다가 멈췄어요. 그쵸? 그러면서 그 중요한 티오렘인 샘플링 티오렘에 대해서 조금 의미를 설명하고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그죠? 오늘 말을 하는 샘플링 티오렘은 책에서는 그냥 샘플링 티오렘이라고 나왔지만 대부분 나이퀴스트 샘플링 티오렘이라고들 말을 많이 해요. 그죠? 나이퀴스트 샘플링 티오렘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신호화 시스템 그쪽을 그게 아마 DSP에서 나올 거예요. Discrete Signal Processing. 3학년 2학기 과목인가요? 아마 거기서 나오겠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중요한 티오렘이고 그 티오렘이 무엇을 말을 하는지는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자, G of T라는 Continuous Time Signal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Continuous Time Real Signal. 그렇죠? Real Signal인데 얘는 어느 정도의 밴드 위드스가 있는. 그렇죠? 밴드 위드스가 무한되면 막 엄청 빠르게 오실레이션이 되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러한 그 무한대 시그널이 아니라 밴드가 어느 정도 리미티드가 되어 있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메시지 시그널은 대부분 밴드 위드스가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시그널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 G of T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디지털 신호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서 내가 노트에서는 샘플 앤 홀드라고 말을 했는데 그냥 샘플링이라고만 일단 이야기를 할게요. 샘플 앤 홀드라는 필터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일단 샘플링이라는 그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 다음에 퀀타이제이션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바이너리 비트가 이런 컨티뉴어스 시그널이 저러한 바이너리 시그널로 결국에 나오는. 그래서 이게 아날로그 시그널이 디지털 시그널로 이렇게 변환되는 그런 건데 이 샘플링 하는 이 네모 박스 여기 안에서는 어떤 거가 들어가 있냐면 이러한 거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게 G of T가 인풋으로 있으면은 샘플링 아웃풋은 어떻게 되냐면 인풋 시그널에다가 이러한 시그널은 우리가 그냥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임펄스 트레인이라고들 말을 많이 해요. 임펄스 트레인. 그렇죠? 그러면 이 신호를 곱하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 G of T 곱하기 델타 T 마이너스 NTS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두 신호를 곱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곱해보면 예를 들어 G of T가 요거가 G of T라고 하면 그렇죠? 편의상 이렇게 0 이상만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0 이상만 보도록 하면은 델타 T는 어떤 거냐면은 이 임펄스 트레인은 두 신호를 곱했을 때 물론 임펄스 트레인이니까 델타 T는 유닛 에너지를 갖는 만큼만 올라와 있겠지만 그거하고 이거하고 G of T하고 곱해지면은 이러한 점들만 지금 그 값으로 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어서 이 빨간 거가 뭐냐면은 바로 요거를 말을 하고 있어요. 요거를. 그렇죠? 여러분들 그 임펄스 펑션에 대한 프로퍼티를 공부했었을 적에 임펄스와 어떤 펑션을 두 개를 곱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두 개를 컨볼루션 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뭐 그런 것들을 공부를 했었는데
이 두 신호를 곱한 거를 우리가 또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이 빨간 거를 그대로 식으로 옮기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델타 t인데 웨이트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 임펄스 슈레인이 되는 거죠. n에 따라서. 그렇죠? 쓸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퀀타이제이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 값은 지난 시간에 질문했던 거가 이 값이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질문했었죠.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아날로그 시그널이다 그랬죠. 그리고 이 값이 왜 아날로그 시그널이냐면은 우리가 픽스드 포인트 밸류냐 아니면 플로팅 포인트 밸류냐 이제 우리가 그 구분을 했을 적에 픽스드 포인트는 프리시전이 즉 0. 몇몇몇까지 딱 끊었을 때를 우리는 픽스드 포인트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렇죠? 하지만 그게 소수점이 끝도 없이 갈 수 있는 점 그거가 이제 우리가 플로팅 포인트 밸류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플로팅 밸류는 픽스드 포인트 어느 지점까지 우리가 트렁케이션해서 무조건 그 값이다. 그러면 그 숫자는 우리가 바이너리 비트로 다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 점에서는 어떤 값이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값이 되었을 때는 그 바이너리로 하면은 바이너리 비트의 랭스가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점들이 바로 플로팅 포인트의 값이 될 텐데 얘네들을 값이 어디에서 어느 구간까지 퀀타이제이션을 해서 비트로 우리가 전환시켜주는 즉 3비트로 퀀타이제이션을 하겠다 3비트 퀀타이제이션을 하겠다라고 한다라면은 예를 들어 이 레벨을 8개로 나눠서 이 맥시멈까지 나오는 값이 여기까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에라 여덟 이렇게 그렇죠? 8개 갖고 이 지점에 이 값이 있으면 000 이 값이 있으면 001 010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트로 어사인을 하면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가 퀀타이제이션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값이 아니라 플로팅 포인트 값을 픽스드 포인트로 우리가 어프락시메이션해서 비트로 나타내는 방법. 요게 우리는 퀀타이제이션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퀀타이제이션은 우리가 둘째 이야기로 나중에 우리가 이건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 이외에는 다른 거 없으니까 이건 이제 둘째 논의로 치고 일단 우리는 샘플링 여기만 이제 집중을 할 거예요. 인풋 다음에 샘플링 됐을 때. 그렇죠? 샘플링 되면은 그래서 퀀타이제이션을 지우면 이러한 신호가 나오는데 그래서 나는 이 신호를 몰라요. 이 샘플링 아웃풋의 신호를 보면 샘플링 아웃풋 값의 신호를 보면 요거를 G 델타 오브 T라고 말을 한다라면 요 신호가 바로 G 델타 오브 T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도 질문을 주면서 내가 끝냈는데 자, 이 G 델타 오브 T 이 파형만을 보고 원래 G 오브 T로 우리가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 하나.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요것만 보고 아까 이렇게 검정선으로 그렸던 그거를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질문이 이제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조건, 그러니까 완벽하게 복원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그 질문을 하나라고 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복원할 수 있을까?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제 배울 예정이에요. 그렇죠? 첫째, 여기를 0이라고 하면 이 시간은 TS, 2TS, 3TS, 4TS, 5TS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TS를 뭐라고 말을 할 거냐면
샘플링 피리어드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샘플링 피리어드다. 그렇죠? 그 다음에 FS라는 거를 디파인을 할 텐데 FS는 샘플링 피리어드를 역수취한 것 해서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샘플링 레이트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렇죠? 일단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아주 친숙하게 외워두도록 하세요. 샘플링 피리어드와 샘플링 레이트. 그렇죠? 그러면 이 샘플링 피리어드가 TS가 또 이제 그 약간 감각적인 걸 여러분들 느끼기 위해서 TS가 작으면 작을수록 TS 값이 작다라는 것은 샘플링 피리어드가 이게 더 좁아들은 거죠. 그렇죠? 좁아들면 들수록 얘가 촘촘하게 다 샘플링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TS가 거의 0에 가깝다라고 한다면 원래 아날로그 시그널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샘플링 피리어드가 작으면 작을수록 원래 아날로그 시그널하고 비슷해지는데 그 소리는 뭐냐면은 샘플링 레이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역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커지면 커질수록 원래 아날로그 시그널하고 비슷해지겠죠. 그렇죠? 용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면 이 샘플링 하는 얘도 일종의 서킷이에요. 그렇죠? 서킷인데 이 서킷이 이 안에 이런 샘플링 하는 역할이 들어가 있는 이런 회로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얘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 안에 있는 서킷의 프로세서 이 안에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는데 이 프로세서에 여러분들이 전화기나 어떤 그 전자기기에 있어서 그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컴퓨터에는 이 프로세스 하는 이 TS 하는 이거가 그 전자기기 안에 들어가 있는 클락 클락에 맞춰서 제너레이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컴퓨터를 사면 인텔 뭐 2.4 기가헤르츠 뭐 어쩌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가 이제 샘플링 레이트하고 관련이 있어요. 프로세스 하는 시간하고. 그렇죠? 그걸 빨리 할 수 있다라면은 훨씬 더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빨리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보기에 빨리 하면 일단 좀 복잡해지고 내가 많은 값들을 또 저장을 해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하면 할수록 원래 아날로그 원래 시그널로 내가 리커버리 하는 데 있어서 좋긴 좋겠지만 우리가 치러야 될 코스트는 증가하게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TS 저 샘플링 피리어드를 가장 나는 큰 값으로 하고 싶어요. 큰 값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느리게 하고 싶어요. 느리게. 그래서 이 샘플링 하는 이 서킷을 복잡도를 낮추고 싶은 거죠. 그렇죠? 느리게 하는데 어디까지 느리게 하고 싶냐면은 딱 여기까지 하면은 원래 시그널로 내가 리커버리 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까지만 TS를 느리게 한다라면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까지 해야지 원래 시그널로 리커버리 할 수 있겠느냐? 그 레이트가 뭐가 되겠느냐? 라는 거죠. 그렇죠? 그 레이트를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할 거냐면 나이퀴스트 샘플링 레이트다라고 말을 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레이트는 존재를 하고 있고 이제 수학적으로 데리베이션을 해보면은 이렇게 하니까 완벽하게 원래 신호로 내가 복원할 수 있다. 그 방법까지 우리는 이제 배우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해봅시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는지. G 델타 오브 T는 TS 아까 이렇게 썼죠? 그렇죠? 그리고 이 신호는 G of T와
임펄스 트레일의 곱으로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요거를 이제 프리 트랜스폼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프리 트랜스폼을 하면 G 델타 오브 F라고 일단 표시를 하고 두 신호의 곱으로 되어 있는 타임 도메인에서 곱으로 되어 있는 거를 프리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컨볼루션이 되죠. 그래서 G 오브 T를 프리 트랜스폼한 G 오브 F가 될 테고, 그렇죠? 얘를 프리 트랜스폼 한 거를 뭐가 될까요? 얘를 프리 트랜스폼 하면 일단 이렇게 씁시다. 그렇죠? 여기가 컨볼루션.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임펄스 트레인을 이제 우리가 프리에 트랜스폼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임펄스 트레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저게 임펄스 트레인이에요. 일단 임펄스 트레인은 어떤 시그널일까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피리아딕 시그널, 그죠? 자, 피리아딕 시그널은 우리가 뭘로 표시를 할 수가 있죠? 프리의 시리즈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델타 t-nts는 프리 시리즈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프리 시리즈로 나타내면은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프리의 코에피션트 cn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2에 j 2파이 n 그 다음에 피리어드가 얼마예요? 여기서 피리어드 ts죠. 그렇죠? ts분의 1 fs라고 씁시다. 그거가 fs 그 다음에 t 이렇게 쓰면 되죠. 그렇죠? 이제 cn을 구하면 돼요. 그렇죠? cn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cn 그렇죠? 피리어드분의 1 ts분의 1 앞에 있죠. 붙어야 되죠. ts분의 1 하니까 fs라고 씁시다. fs 그 다음에 한 주기 동안 ts가 주기죠. 주기 동안 델타 t와 그렇죠? 델타 t 요 주기만 본다라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걸 하나의 주기로 본다라면 그렇죠? 델타 t와 뭐를 곱하면 되냐면은 2에 마이너스 j 2파이 n fst dt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n번째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두 개를 곱해가지고 인티그레이션을 하면 뭐라고? 1. 이게 없으면 1이 되겠죠? 이게 있으면 뭐가 되냐면 fs 델타 f 마이너스 nfs가 되죠. 자 보세요. 이렇게 있잖아요. 요게 그렇죠? 여러분들 그 프리에 트랜스폼 할 때 보면 델타 t가 그 프리에 트랜스폼에 1이 되죠. 그쵸? 1이 되지만 앞에 엑스포넨셜이 곱해져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시프트가 되죠. 그쵸? 그거 똑같은 원리예요. 그쵸? 그래서 요만큼 시프트 된 것들이 나온다 이거죠. NFS만큼. 그쵸? 자, 미안해요. 이게 아니죠. 그쵸? 자, 델타 t에 어떤 거를 곱하니 이렇게 해갖고 적분한 거 보면은 이 t는 0, t가 지금 t 마이너스 이 시프트 한 게 없기 때문에 t는 0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fs가 나오는 거죠. 미안해. 아까 1이라고 했는데 내가 아니라고 해갖고. 그쵸? 그래서 이 값이 1이 되는 거죠. 그쵸? 컴플루션은 그거 바뀌는데 듀얼리티인가요? 듀얼리티가 아니라 보세요. 곱셈. 곱셈은 타임 도메인에서 곱셈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컨볼루션.
그렇죠? 컨볼루션은 곱셈으로. 그렇죠? 그래서 FS가 돼서 요 임펄스 트레인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FS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임펄스 트레인은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로 나타냈더니 이렇게 써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타임 펑션이죠. 타임 도메인에서 우리가 나타내는 펑션이죠. 다만 임펄스 트레인을 우리가 이렇게 푸리에 시리즈 형식으로 나타낸 것뿐이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시그널을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봅시다. 저기서 그 컨볼루션 할 때 쓰는 저 푸리에 트랜스폼. 그래서 푸리에 트랜스폼 오브 fs 마이너스 인피니티 인피니티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 서메이션이랑 요 앞에 텀은 밖으로 빼낼 수가 있죠. 리니어한 성격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요것만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되는데, 자, 요걸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이제 뭐가 돼요? 아까 내가 이야기한 건데. 그쵸? 이걸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은 델타 F 마이너스 NFS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직접 푸리에 트랜스폼 공식에다 넣으면 우리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써보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G of F를 컨볼루션을 시키는데 뭐하고 시키냐면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한 FS 그 다음에 델타 F 마이너스 NFS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혹시 질문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는 데 있어서 질문 뭐 이상 없다 이거죠? 그렇죠? 혹시 이상한 점 발견한 사람? 그대로 놓으면 안 돼요? 예? 그대로 놓으면 안 돼요? 그대로 놓으면? 어떤 걸 그대로? 여기 푸리에 트랜스폼 할 때 이걸 그대로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델타 t를 그렇죠? 델타 t를 푸리에 트랜스폼 할 수 있어요.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델타 t를 푸리에 트랜스폼 한 거에다가 요만큼 시프트 한 거가 나올 거잖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거하고 똑같다라는 걸 이제 이따가 보여줄 텐데, 그거하고 결과는 똑같은데, 푸리에 트랜스폼이 가능하려면, 파이나이트 에너지를 가져야 돼요. 그쵸? 피리어딕 시그널은 그런 의미에서는 절대 푸리에 트랜스폼이 가능해서는 안 돼요. 피리어딕 시그널은 무한대로 계속 지금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푸리에 트랜스폼이 가능하면 안 되어야지 그 조건이 맞는다는 거죠. 그 조건은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디리클릭 컨디션이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 책에 보면, 그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finite energy라는 조건, 그걸 이름을 굳이 그 책에서 따지다 보면 디리클릭 컨디션이다라고 나올 거예요. 그렇죠? finite energy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즉 피리어딕 시그널인데도 불구하고 푸리에 트랜스폼이 가능한데,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스페셜 펑션들이 우리는 필요한데, 그 스페셜 펑션이 뭐냐면 이제 델타 펑션이에요. 이게 우리가 임펄스 트레인, 저거 델타 펑션을 이렇게 했잖아요. 임펄스 트레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피리어딕 시그널이 있는데, 이 피리어딕 시그널을 푸리에 트랜스폼 해라 라고 한다라면은, 그때 우리는 저 임펄스 트레인을 가지고 뭔가 할 거예요. 왜냐면 그 피리어딕 시그널은 원래 있는 가운데 있는 어떤 신호에다가 저 임펄스 트레인을 컨볼루션 하면은 피리어딕 시그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G of T에다가
얘하고 두 개를 컨볼루션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G of T 마이너스 NTS가 나올 거예요. 두 개를 컨볼루션 하면. 이게 곱하기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피리어딕 시그널을 우리가 후리에 트랜스폼 하는 거는 후리에 그 트랜스폼 우리가 처음에 전개할 때 어떻게 했냐 파이나이트 에너지가 되어야지만이 인티그레이션이 파이나이트 밸류가 되어서 어떤 코에피션트라는 것도 구할 수가 있고 존재한다라는 거가 되는데 피리어딕 시그널인 경우에도 수학적으로 전혀 문제 없이 이 임펄스 트레인을 우리가 사용을 함으로써 존재하게끔 우리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가 여러분들이 3학년 2학기 때 배울 그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프로세싱에 보면은 챕터 한 2, 3에서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 내용이. 그렇죠? 그래서 피리어딕 시그널, 저렇게 디스크리트한 시그널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그 타임 인터벌을 가지고, 즉 샘플링 피리어드를 가지고 나와 있는 저런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어떻게 후리에 트랜스폼 할 것이냐? 그거는 여기서 말한 대로 임펄스 트레인을 사용해서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우리가 배울 텐데,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는 지금 뭘 했냐면 임펄스 트레인을 후리에 트랜스폼 하는데 얘도 피리어딕 시그널이었고, 그 방법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후리에 시리즈로 표시를 한 다음에, 그쵸? 후리에 시리즈로 표시한 것을 후리에 트랜스폼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계속 전개를 해보면, 자, 이제 G of F와 얘를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아까 그렸던 그 블락 다이어그램 있죠? 인풋 있고 샘플 있고 그 샘플의 아웃풋, 그거를 지금 우리는 후리에 트랜스폼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와 얘를 컨볼루션 하니까 지금 F가 베리어블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하고 컨볼루션을 해야 되죠. 컨볼루션 역시 리니어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서 G of F와 이것 간의 컨볼루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개를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질문했었죠. 바로 후리에 트랜스폼을 어떻게 했느냐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 바로 후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이제 이렇게 하고 우리가 결과가 나왔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학생이 G 델타 오브 T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바로 후리에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거죠. 얘는 지금 타임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만 후리에 트랜스폼 하면 되죠. 그렇죠? 얘는 그냥 하나의 밸류예요. 그렇죠? 앞에 있는 웨이트처럼 웨이트가 이 펑션 앞에 웨이티드 된 그런 것들 썸들의 하나의 이건 그 상수값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후리에 트랜스폼 한다는 것은 뭐가 같냐면 그 다음에 이거를 후리에 트랜스폼 한다는 것 같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후리에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이만큼 타임 시프트 한 거가 되죠. 그렇죠? 이만큼 타임 시프트 해서 어떻게 될 거냐면 2에 마이너스 j 2파이 그 다음에 nts 그 다음에 f가 붙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이만큼 타임 시프트가 된.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하고 같다라는 소리예요. 이거하고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 식을 통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하고 같은데 우리가 표시를 달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거에만 집중을 해봅시다. 그렇죠? 요거에다 집중을 해보면, 자,
G of 이제 example인데 G of F가 이러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예제로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죠? 얘네들이 지금 FS를 주기로 해서 계속 피리어딕하게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를 1이라고 한다라면 첫 번째로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여기가 1이었다라면 FS가 곱해졌으니까 FS 이렇게 되어 있을 테고, 그렇죠? 그 다음에 FS만큼 떨어져 가지고 여기가 FS라고 합시다. 그렇죠? FS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나올 테고, 그렇죠? 이런 거가 계속 있겠죠? 피리어딕하게. 여기는 마이너스 FS, 마이너스 F, 여기 마이너스 W가 아니죠? FS 플러스 W, FS 마이너스 W, 여기는 플러스 W, 마이너스 FS 마이너스 W.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게 반복된다는 소리죠? 그쵸? 그러니까 저거는 뭐냐면은 그 샘플링 아웃풋의 스펙트럼을 그려보면 저렇게 그림이 나오겠다는 거죠. 우리가 식으로 그렇게 전개를 했잖아요. 그쵸? 식으로 저렇게 전개를 했는데, 자, 요거가 G 델타 오브 F예요. G 델타 오브 F. 그쵸? G 델타 오브 F인데, 저거를 보고, 지금 내가 저렇게 그림을 그렸지만, 이 경우는 뭐가 되냐면은, 이 경우는 FS가 2W보다 큰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두 번째로, FS가 2W하고 같다라면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그림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그래서 제로, 여기 FS, W, 2W, 마이너스 W, 마이너스 FS, 마이너스 FS, 마이너스 2W.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렇죠? FS가 2W하고 같다라면. 그렇죠? 세 번째로, 또 다른 경우가 있죠. 세 번째로 어떠한 경우를 그릴 수가 있냐면은, 어떠한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세 번째로, FS가 2W보다 작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있고, 이제 겹치겠죠? 두 번째 거는 한 이 정도에서 겹치다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FS, 여기는 W가 되는 거죠. 이 점은 FS-W가 되는 거죠. 또 이쪽에서 똑같이 겹칠 테니까 이런 식으로 겹치는 거가 돼서 얘네들이 겹쳐서 서로 지금 더해지고 있잖아요. 겹친 것들이 서로 계속 더해지는데 아까 저기 1번, 2번에서는 서로 오버래핑 되는 부분이 없어서 더해지는 거가 그 상관이 없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가 FS니까 FS가 두 번 더해지는 거가 돼서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여기에서도 그 다음, 그 앞에서 오는 거하고 이런 식으로 겹쳐져 가지고 여기서도 어떻게 될 거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요 세 그림만 잘 보면 샘플링 티오렘을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금방 했던 거는 여기까지 이제 데리베이션을 했고, 그렇죠? 이 데리베이션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1, 2, 3
샘플링 레이트가 밴디드스 그 원래 G of T의 밴디드스 W의 2배보다 더 클 때, 하나는 2배하고 똑같을 때, 세 번째는 2배보다 작을 때, 세 가지로 나눠서 다른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T가 나왔는데, 그죠? 얘 스펙트럼을 그려봤더니 1, 2, 3 중에서 하나 나오겠죠? 이 샘플링 속도에 따라서, FS의 속도에 따라서, 그죠? 1번의 경우, FS가 2W보다 크다라는 거 말을 한다라면, 만약에 메시지 시그널이 15kHz의 밴드위드스가 있다라면, 즉 W가 15kHz라면, 내가 30kHz보다 더 빠르게, 그러니까 30kHz니까 어떻게 되냐면 30K니까 30 곱하기 10의 3승. 그러니까 3 곱하기 10의 4승이 되는 거죠. 3 곱하기 10의 4승분의 1 하면 TS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TS가 3 곱하기 10의 4승의 역수니까 3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그렇죠? 3분의 1은 0.3333. 그렇죠? 그러니까 33.3ms가 되는 거죠. 33.ms마다 내가 샘플링을 한다라면은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거죠. 밴드위드스가 15kHz인 메시지 시그널을 내가 33.3ms마다 샘플링을 한다라면 G 델타 F는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이름을 하나 지어볼게요. 책에도 없는, 즉흥적으로. 리커버리 필터라는 거를 내가 여기서 두는데, 이 리커버리 필터를 거치면은 원래 시그널 G of T하고 똑같이 나올 수 있는 필터를 이 리커버리 필터라고 이름을 지어봅시다. 그렇죠? 그럼 리커버리 필터는 어떤 모양이 되면은 우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로우 패스 필터를 얘 크기만큼 이렇게 하면은 원래 신호만 G of F하고 똑같은 스펙트럼을 갖는 신호를 내가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리커버리 필터의 모습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앰플리튜드까지 여러분들이 원래 신호하고 똑같이 맞춰주고 싶으면은 여기에다가 FS로 크기가 이 정도로 되어 있는 FS분의 1로 우리가 스케일링한, 그죠? FS분의 1이니까 얘가 TS가 되겠죠? TS. 이러한 필터를 만들면 원래 신호하고 똑같이 복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런데 만약에 샘플링 레이트가 2W보다 작으면, 즉 15kHz의 밴드위드스를 가진 원래 신호인데 내가 30K 샘플 퍼 세크, 30K 샘플 퍼 세크니까 1초마다 샘플링 하는 거가 30 곱하기 10의 3승계, 그러니까 3만 개 보다 더 적게 내가 샘플링을 한다라면 더 느리게 샘플링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왜곡된 신호가 나오게 돼서 나는 원래 신호가 뭔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신호가 돼서. 그렇죠? 그래서 리커버리를 하려면은 샘플링의 조건은 뭐가 되어야 되겠느냐? 샘플링 레이트가 2W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라는 거가 이 샘플링의 조건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샘플링에 대한 조건이 나오는 거죠. 그쵸? 두 번째로, 아까 질문은 내가 두 가지 질문을 했었죠.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겠느냐? 원래 신호로 복원하기 위한 조건이 뭐가 되겠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복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복원하면 되냐면, 이러한 필터를 쓰면 된다 이거죠. 그쵸? 이러한 필터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러한 필터를 내가 H of T라고 놓는다라면 H of F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TS 마이너스 W W. 자, H of T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싱크 펑션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싱크 펑션이 나오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W부터 W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높이가 TS인. 그렇죠? 그 다음에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을 해야 되니까 2의 J 2파이 FT DF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H of F를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 한 거죠. 그러면 TS가 밖으로 빠져나오고 요거가 J2파이 T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2의 J2파이 FT에다가 이제 W 마이너스 W로 F에다가 대입을 하면 J2파이 WT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J2파이 W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2파이 WT 2파이 T W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TS가 있는 거가 1 over W하고 같으니까 여기다가 WS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은 여기 2J가 있다라면은 2J에다가 요걸 쓴다라면은 사인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파이 T W 여기 S가 왜 있지? W 그 다음에 파이 T W 그 다음에 사인 2파이 W 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뭐, 좀 틀린 데 있어요?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없어요? 틀린 거가 발견돼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여기가 파이 WT, 여기다가 2를 해줘야지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 싱크 WT가 되겠다. 2WT가 된다 이거죠. 그렇죠? 어디서 뭐가 잘못됐나? 쏘리. 여기 TS가 있었죠? 그쵸? TS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W라면은 여기는 TS분의 W 곱하기 TS가 되는 거죠. 그쵸? W 곱하기 TS가 돼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2 곱하기 WTS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오늘 유난히 덥네요. 그래서 H of T는 2WTS sync 2WT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죠? 싱크 펑션인데 얘하고 이 G 델타 오브 T하고 컨볼루션 하면은 원래 신호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번 아까 그림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그림이 이게 원래 G 오브 T인데 임펄스 트레인을 통과시키면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가 제로면은 TS, 2TS, 3TS, 4TS, 5TS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빨간 거가 G 델타 오브 T인데 얘하고 이 H 오브 T하고 컨볼루션 하면은 원래 이 선이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컨볼루션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얘하고 이 2WT를 곱해보면 2WT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sync to WT를 그려보면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겠죠. 시메트릭하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지금 sync to WT를 그려보면, 그렇죠? 물론 여기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높이가 2WT만큼 올라가겠죠. 2WT만큼 있고 여기는 G of 0하고 곱해지는 신호하고 2WT하고 곱해지고 있지만 여기에다가 컨볼루션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얘를 계속 이 싱크 펑션을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서로 간에 인티그레이션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컨볼루션이.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각 점에서 모두 다 싱크 펑션하고 곱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들의 이 점에서 여기와 이 사이에 있는 값들을 어떻게 정해지냐면 여기에 계속 오실레이션 되어 있는 모든 값들이 다 더해지면은 원래 신호하고 똑같아진다. 이 이론에 따르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그 푸리에 트랜스폼하고 뭐 한 거를 그대로 타임 도메인으로 옮겨가지고 해봤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디스크릿 버전의 시그널을 싱크 펑션과 함께 컨볼루션을 시켜가지고 하면은 원래 신호, 원래 이 점선 똑같이 나올 텐데, 점선. 점이 아니라 점선. 똑같이 나올 텐데, 컨볼루션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뭘 뜻하냐면은 요 그린 것들, 내가 지금 그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되냐면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G 델타 오브 T와 이 G 델타 오브 T 대신에 G 오브 타우와 H 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 이렇게 곱하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곱해가지고 얘네들을 인티그레이션 한다는 건 썸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점에서 여기에서 이 싱크 펑션을 그린 다음에 각 점에서 여기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여기인데 얘네들은 여기에 있는 값들을 모두 서로 더하면은 원래 신호가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정말 이렇게 되느냐? 아까 푸리에 트랜스폼 해가지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정말 그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 힘들지만 그 힘든 거를 우리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설명을 하면은 완벽하게 이게 된다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를 우리는 나이퀴스트 샘플링 티오렘이다 라고 말을 하고, FS는 아까 뭐라고 한다 그랬죠? FS를? 샘플링 레이트. 레이시오? 샘플링 레이트. 그렇죠? 샘플링 레이트라고 말을 하는데, 이 샘플링 레이트가 우리는 가능하면이라는 소리는 뭐냐면은 원래 신호로 복원한다라는 조건 하에 원래 신호만 복원할 수 있다라면 저 FS 값이 커야지 좋을까요? 작아야지 좋을까요? 가능하면 작은 게 좋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니멈 샘플링 레이트는 얼마였냐? to reconstruct sampled signal to the original signal. 즉, 샘플드 된 시그널 G 델타 오브 T를 오리지널 시그널로 G 오브 T로 reconstruct 하는데 required 된 필요한, 여기 required를 둡시다. 요구되는 가장 미니멈한 샘플링 레이트는 얼마가 되겠어요? 그러면 얼마? 2W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 데이터 전송되는 메시지 시그널이 요즘은 여러분들 그 전화기 LTE 쓰면은 몇 메가까지 나와요? 혹시 그거 이렇게 재봤어요? 안 재봤죠? 그렇죠?
전송하는데 바로 옆에 있으면 100메가까지 나온다고 그래요. 100메가까지. 이론적으로. 100메가면 엄청 빠른 거죠. 이동통신에서. 그렇죠? 여러분들 무선랜, 컴퓨터에서 쓰는 무선랜. 무선랜은 지금 얼마까지 나오는 거가 가장 빠른 거가 얼마까지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얼마? 75? 몰라? 보내는 데하고 하는 데하고 전혀 방해도 없고, 무선 AP 있잖아요. 그 옆에서 딱 있다라면 보내는 사람하고 이 받는 컴퓨터에서 최고 속도는 288Mbps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은 여러분들 컴퓨터에도 안테나가 2개가 있어야 되고 이 보내는 AP에도 안테나가 4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 무선 AP가 많으면 안테나 3개 있고 노트북에 2개 정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한 150메가 빠르면 그러니까 무선 AP까지 오는 데이터 말고 무선 AP까지 오는 데이터는 와이어드 되어 있잖아요. 유선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 유선망은 또 다른 이야기고 유선망은 KT망이라든지 뭐 SK 브로드밴드 등 거기에서 설치된 망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고 이 AP에서 내 노트북까지 오는 속도는 내가 보낼 수 있는 최고 속도는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아까 말한 대로 한 150메가, 60메가 그 정도까지 낼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쓸 때는 100메가까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쓰고 집안에서 쓴다라면. 그렇죠? 100메가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100메가의 데이터 레이스를 내가 보내기 위해서 이걸 디지털로 해가지고 보내려고 요즘 하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AD 컨버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메시지 시그널의 데이터 레이스 100메가 bps다. 100메가 bps라는 건 뭐냐면은 한 비트를 보내는데 몇 초가 걸리겠다 보다 1초에 몇 비트를 보낸다는 소리죠? 10의 8승. 10의 8승계의 비트를 보낸다는 소리예요. 1초에. 그렇죠? 1초에 10의 8승계의 비트를 보내기 때문에 그러면 한 개의 비트는 얼마가 걸릴까요? 10의 마이너스 8승. 세컨드가. 그렇죠? 10의 마이너스 8승이니까 얼마가 되냐면 10나노세컨드. 1나노세컨드가 10의 마이너스 9승이기 때문에. 그렇죠? 10나노세컨드. 10나노세컨드의 한 비트가 차지하는 듀레이션이 10나노세컨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간편한 전송 기법으로 바이너리 비트가 1 또는 0이잖아요. 1 또는 0인데 얘는 정기적 신호가 아니에요. 디지털의 하나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디지털의 상태. 그러니까 플립플랍에 1 또는 0 두 가지 상태밖에 못 갖잖아요. 디지털이. 그 상태를 우리는 말을 하지 얘가 정기적 신호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얘를 전송하려면 정기적 신호로 바꿔주는데 가장 바꿔주는 방법들이 이제 디지털 모듈레이션에서 이제 배울 텐데 바꿔주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뭐냐면 바이너리 비트가 1이면은 펄스 중에서 플러스 펄스를 보내고 0이면은 마이너스 펄스를 보내고 그렇게 보내는 방식이 있어요. 그렇죠? 아주 간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개의 비트를 보내는데 한 개의 펄스가 차지하는 금방 시간이 얼마라고 그랬냐면은 10나노세컨드.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10나노세컨드에 이런 거가 있는 거죠. 만약에 1011 이러한 바이너리 비트를 그 속도로 보내려고 하고 아까 말했던 대로 1이면은 플러스를 보내고 이만큼 0이면은 이렇게 보내고 또 1이니까 이렇게 보내고 또 1 이런 식으로 1011 이렇게 보내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10나노세컨드 20나노세컨드 그다음에 여기가 40나노세컨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차지하는 밴드위드스는 얼마일까요?
얘가 차지하는 밴드위드스. 얘가 차지하는 밴드위드스를 이걸 전체를 보지 말고 그냥 요거 한 구간만 보면 한 구간마다 떨어져서 보면 이 한 구간 차지하는 거가 10나노세컨드인데 얘가 렉탱귤러 펄스죠. 렉탱귤러 펄스를 후리에 트랜스폼하면 우리가 밴드위드스를 알 수가 있겠죠. 후리에 트랜스폼하면 얼마가 돼요? 뭐가 나와요? 싱크 펑션이 나오죠. 싱크 펑션에 나오는데 싱크 펑션의 밴드위드스는 무한되겠지만 그거의 밴드위드스를 우리가 널 투 널 밴드위드스, 그러니까 퍼스트 널이 오는 데까지만 을 내가 밴드위드스로 잰다라면 싱크 펑션이 이렇게 나올 텐데 첫 번째 0이 되는 점이 어디가 될 거냐면은 10나노세컨드의 역수가 되겠죠. 이거의 역수가 처음에 0이 되잖아요. 그 역수의 인테저마다 계속 0이 나올 거잖아요. 그쵸? 그 역수가 되는 점, 10나노세컨드의 역수니까 아까 100MHz. 100MHz가 밴드위드스가 될 거예요. 얘를. 우리가 밴드위드스의 정의를 그렇게 낸다라면, 그러면, 아까 말했던 대로 얘를 디지털 형식으로 보내는 데 있어서 AD 컨버터가 필요한데, 이 말한 대로 샘플링하고 퀀타이제이션하고 그렇게 하고 디지털 비트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통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그 서킷을 만드는 엔지니어한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만들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얼마로 만들어야 된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AD 컨버터는 샘플링과 퀀타이제이션이 있으니까 속도를 몇 초마다 한 번씩 샘플링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조건, 나이퀴스트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FS는 얼마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미니멈 조건이 2W. 그쵸? 아까 W가 이 경우에 얼마가 나왔어요? 100MHz가 나왔죠. 그쵸? 그러니까 샘플링 레이트는 얼마가 돼야 돼요? 200MHz 샘플 퍼 세크. 그 200MHz 그 하나의 200MHz 샘플 퍼 세크니까 1초마다 200MHz의 샘플들이 있어야 되죠. 200 곱하기 10의 6승. 그쵸? 그것을 시간으로 바꿔보면은 어떻게 돼요? 10나노세컨드를 2분의 1 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5나노세컨드. 그러니까 이거 한 번 있을 동안 얘는 2번 샘플링을 해야지만이 원래 신호를 복원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 예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AD 컨버터를 디자인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스펙은 저 나이퀴스트 샘플링 레이트에 의해서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라고 저 나이퀴스트 샘플링 티오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머지들은 이렇게 수학적으로 좀 데리베이션 했는데 다 이제까지 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트에 있는 것들은. 자, 그래서 샘플링 시오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 이제 큰 토픽으로 이 샘플링 시오렘의 이야기가 됐으면 우리는 그 디지털도 아니고 아날로그도 아닌 하지만 우리는 아날로그라고 말을 하는 거가 맞을 그런 모듈레이션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그 다음에 펄스 포지션 모듈레이션, PAM이라고 말을 하고, 얘는 PAM이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델타 모듈레이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울,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배울 예정이에요. 그렇죠? 아날로그
인 특성도 있고 디지털인 성격도 있고, 그렇죠? 뭐냐면 먼저 PAM에 대해서 보면 PAM의 아주 간단한 모듈레이션 기법인데 뭐냐면 메시지 시그널 M of T가 있으면 여기서 샘플, 아까 샘플만 했죠? 샘플은 샘플링 한다는 건 뭐였냐면 임펄스 트레인 하고 곱하는 거였죠? 그죠? 거기다가 샘플 앤 홀드라는 필터를 두는데, 그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신호 S of T, 얘는 바로 PAM 시그널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샘플까지는 배웠는데 홀드는 뭐겠느냐? 그 값을 갖고 조금 더 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M of T라고 한다라면 아까 샘플 하면은 요 값이었죠? 이렇게. 그걸 홀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만큼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샘플 해서 홀드.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거는 여기서 샘플, 그 다음에 홀드. 이렇게. 이 점이 이 시간은 TS to TS.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거는 샘플, 홀드. 샘플, 홀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 전송되는 신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서 이 점선이 아닌 이 네모 박스에 신호들이 보내질 거니까 여기를 다 지워보면 이런 신호들이 보내질 거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해서 이렇게 되고 또 이 점에서 해서 이렇게 되고 또 이 점에서 샘플링해서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점선이 아닌 실선의 신호가 실제로 전송된다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내는 방법을 우리는 PAM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지금 이 펄스의 듀레이션이 이 펄스의 듀레이션을 T라고 한다면 이 펄스의 듀레이션이 TS하고 같은 경우예요. 근데 같지 않다라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신호가 있으면 여기가 T, 이 정도의 우리가 그 홀드를 한다라는 거죠. 이 정도 기간 동안. 그 다음에 TS는 한 이 정도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2TS 이런 식으로 3TS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T가 TS보다 작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그렇죠? 여기서 TS는 아까 나이퀴스트 레이트만 우리가 맞춰준다라면 원래 신호를 복원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임펄스 트레인을 우리가 구현하는 건 어려워요. 임펄스 트레인을 구현하는 건 어렵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의 렉탱귤러 펄스를 제너레이션 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 이거죠. 임펄스 트레인에 비해서.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제너레이션 할 때 이런 방법을 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내는 방식을 우리는 PAM이다라고 하고 여기에 내부적으로 조금 들어가 있는 이 수학적인 어널리시스가 있어요. 샘플 하면은 이 샘플 앤 홀드 필터는 어떻게 되냐? 샘플 한 다음에 홀드하는 그걸 두 개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볼 텐데 그거를 이제 수요일 날 보도록 합시다.